네, 안녕하세요. 최혜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티업을 과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술 먹은 걸 못 보셨나 봐요, 사장님은. 앞서서 교육해 주셨던 두 리더 사장님들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게 갱생하셨잖아요, 이 교육을 통해서. 막 너무 많은 걸 보시고 느끼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어제도 새벽 2시까지 화가 나서 잠을 못 잤거든요. 네. 여전히 답답한 게 많고 화가 많은데 괜찮죠? 어제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는데 네. 저도 이제 포인트 리더 교육을 듣고 되게 많은 변화를 한 것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이 셀미팅이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 풍성한 포도송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찾고 그걸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제 실행에 옮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너무 갖고 싶고 이런 포도송이가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포도 그림 찾아보신 분 계신가요? 엄청 많이 보셨죠? 그 중에 제가 발견한 제일 예쁜 포도인 것 같아요. 파파마는요, 셀 활성을 통해서 파트너의 파트너를 만들자예요. 네. 네. 요 교육은 실제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팀에 골드 이상 라피즈 정도 되신 분들이 루비를 향해서 이제 막 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함께 공유했던 교육 내용이고요. 이 교육을 만들면서 그리고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포인트 리더 교육을 통해 진짜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활용을 해왔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사님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이에요.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을 한 분 한 분 대화하고 그리고 대할 때마다 제가 나름대로 비즈니스적으로 파트너 사장님을 바라보는 제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의 진짜 바닥 마음에 진짜 뉴스킨밖에 없는지 저는 이거를 되게 예민하게 봐요. 예. 정말 뉴스킨밖에 없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말은 하진 않으시지만 행동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이거를 대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과거엔 어떻게 뉴스킨 말고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있지? 라는 의문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뉴스킨밖에 없다가 아닌 파트너 사장님들을 보면 너무 그게 인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뉴스킨밖에 없으셔야 돼요, 사장님이라고 되게 강요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5만 가지 직업 중에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사장님? 이랬는데 이제는 이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약할 수도 있고 아직 덜 단단할 수도 있고 이 마음은 사업을 하면 할수록 커지는 건데 그렇지 않은 파트너에게 내가 어떠한 셀 미팅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눈높이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과 비즈니스적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건지 그거를 분류하는 어떤 기준이 됐어요. 그리고 뉴스킨밖에 없다고 아직은 강렬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분이 성장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는 날이 분명히 올 거다라는 확신으로 미팅을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잖아요. 맞죠? 네. 먼저 셀 리더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셀 리더라면 내가 포인트 리더로서 이 셀 리더와 협업을 했을 때 이런 주렁주렁 포도송이를 만들 수 있을까? 내 파트너 사장님이 어떠한 역량을 갖고 있으면 내가 저 예쁜 포도송이를 잘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비즈니스 테크닉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위 포인트 리더와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소한 이 비즈니스를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면 이분은 셀 리더이고
이분이 곧 포인트 리더가 되실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께 제가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은 셀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1번과 2번, 3번을 갖고 계신가요? 뭐가 부족할까요? 부족하다면 무얼 더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소통을 이런 세 가지 기준을 두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비즈니스 테크닉은 퍼붓기와 클로징이 가능하다면 셀 리더로서 그래도 열정이 전달되는 STP와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전달하고 오고 정보를 제공하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이 뿜어져 내는 그런 데몬스트레이션과 STP를 나의 파트너 사장님이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얼만큼 대시를 하고 있는지 사세요? 같이 해요? 같이 가요? 이런 얘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내 파트너 사장님들이 현장에서 표현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점검하고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제 그 주마다 월마다 혹은 분기마다 이슈가 있으면 예를 들어 저희 팀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제 STP인데 줄자 보상을 하고 STP 3단 접지를 하고 이거에 집중하자라고 하면 되게 많은 파트너 상인들이 이것만 하세요. 그래서 이것만 하느라 또 매출이나 제품 전달에 소홀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제품 전달과 데몬스트레이션을 강조하면 STP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내가 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비즈니스가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의 비율은 스스로 10코어로 체크할 수 있게끔 저희 팀에서는 굉장히 10코어를 강조하고 있고 셀 미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어요. 셀 리더의 첫 번째 갖춰야 될 역량이라고 한다면 이런 비즈니스 테크닉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신 셀 리더 사장님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브릿지 역할은 나의 셀 리더가 자기 파트너가 아닌 제 쪽으로 몸과 마음이 더 향해 있을 때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걸 알았어요. 늘 저에게 자신의 파트너나 예비 사업자를 대변하거나 이해를 구하거나 저를 저희 파트너 쪽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자기 파트너를 힘들지만 제 쪽으로 끌고 오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결국은 후자인 분과 훨씬 더 큰 시너지가 난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것도 가르쳐 줘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서 파트너의 상황을 대변하거나 포인트 리더인 저에게 이해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파트너를 끌고 그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끌고 내 스폰서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이 역시 제가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셀 리더가 자기 파트너에게 얼마만큼 큰 책임감과 애정이 있는가를 늘 많이 봐요. 그리고 이 책임감과 애정만큼 또 얼만큼 자신의 파트너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도 보는데요. 사실 요즘 이 객관성에 대한 이슈가 사실 팀 내에 좀 많아서 이런 거죠. 적어도 지금 현재 Q2를 진행하고 있는 한 3,500 정도의 매출이 있는 Q2 사업자라면 현재 어느 정도 진도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 지금 큐마감을 앞두고 있는 이제 사업자 진행을 막 앞두고 있는 사업자 대리점 독립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개념과 생각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지 이건 어떤 하나의 매뉴얼일 수도 있는데 그런 객관성을 이루시고 그냥 지금 내 파트너가 웃고 있으면 상태가 좋으면 잘 나오면 나의 얘기에 순응하고 호응하면 그냥 나의 파트너가 현재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좋은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는 셀 리더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지금 내 파트너가 나와 함께 이곳에 이 공간에 있어야 할 곳에 지금 몇 번째 여러 번 있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불안함을 가지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되게 아주 사소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얼만큼 나의 셀 리더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체크하고 있고 예민해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을 요즘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임감과 애정이라는 건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파트너가 한 명 있어도 책임감과 애정을 가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책임감과 애정은 표현되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방은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감과 애정을 또 얼만큼 나의 파트너가 그의 파트너에게 표현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체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신규 파트너 사장님이 생겨서 이 신규 파트너 사장님이 채 LOI가 되기 전에 또 LOI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LOI들을 우리는 많이 만들면 좋잖아요. 그렇게 LOI Q1이 동시에 막 이렇게 들어올 때를 쭉 보니까 대부분 지인인 경우도 있고 기존 관계가 언니 오빠 사이였던 경우도 있고 친구 관계인 경우도 있고 그런 관계일 경우 좀 많은 것들이 먼저 들어온 LOI가 한 달 늦게 들어온 LOI에 비해서 유능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점을 서로에게 이해시켜 주는 것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한 달이지만 의도치 않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이 사람은 네가 나보다 글이 그렇게 유능하지 않은데 왜 네가 나에게 가르치려 드느냐 뭐 이런 진짜 작은 갈등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이런 것 역시 제가 중재 역할을 해주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같은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내 파트너가 뭔가 모르는 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내 기준에서 막 가르쳐 드리려기보다는 우리 같이 스폰서님한테 물어보자. 우리 같이 우리 상위 리더한테 상의해보자. 해보자. 가보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 것이 정말 조직에 훨씬 더 윤활유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인트 리더에 대한 적적인 티업과 진짜 우러나오는 존경심이 이게 생활 속에서 표현되는 파트너와 함께 협업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은 것들이 스무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배운 대로 혹은 배우지도 않아서 전혀 이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동행을 하거나 함께 가게 되면 어떤 퍼포먼스도 나지 않거든요. 근데 파트너는 제가 그냥 동행하면 뭔가가 생기는 줄 알고 내가 함께 셀 미팅을 하면 뭔가 되게 많은 것들이 달라질 줄 알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조율과 준비가 얼만큼 나의 셀 리더, 포인트 리더가 잘 되어 있는지 또 혹은 이 셀 리더가 자신의 예비 리크루팅 사업자에게 혹은 자신이 사업을 함께 하고 싶은 대상자에게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라인방이 되게 많이 생기고 셀 미팅이 막 늘면서 막 10개, 20개가 넘는 카톡방들이 3인방, 4인방 이게 막 생기는데 처음에 이게 만들어질 때는 집중을 많이 하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 라인방, 셀방이 죽는 방도 있고 그리고 소통이 줄어드는 방도 있고 제가 저희 셀 리더한테 주문하는 건 그거예요. 이 라인방과 이 셀 미팅의 주인은 제가 아니잖아요. 포인트 리더인 제가 아니라 본인이란 말이에요. 셀 리더. 이 중간에 있는 셀 리더가 얼만큼 이 셀방과 셀 미팅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주 예민하게 이 셀방이 뭔가 휴식기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 얼만큼 많이 노력하는가. 날씨가 좋아요도 뭐 보낼 수 있는 톡이고요. 뭐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 하세요도 보낼 수 있는 톡인데 이게 초반에는 잘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점 더 뭔가 소통이 줄어들고 이러는 방들을 되게 많이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방에 리크루팅 대상자가 죽었거나 아니면 뭐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흐지부지 되고 있고 뭔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거나 근데 이거를 가장 예민하게 체크해야 될 사람은 물론 포인트 리더이긴 하지만 이 사람을 리크루팅하고 싶어하고 이 사람 시스템 중심으로 이끌고 싶어하는 이 셀 리더가 주인공 아닌가요? 그런 주인의식을 심어줘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밀착하는 것인지 정말 자꾸 까먹고 이러면 하루 세 번 알람을 맞춰놓고 사장님을 위해 만든 그 셀방과 톡방에 어떤 콘텐츠라도 한 선생님이 올려주세요. 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셀 리더로서 브릿지 역할을 한다라는 건 나의 리더와 함께 다음 스텝을 함께 리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마음이 가장 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거랑 좀 맞물리는 것 같아요.
셀 리더고 나는 내 위에 리더가 있지만 리더의 사업 안에 내가 새들어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전적으로 내 비즈니스고 내 거고 내 비즈니스다라는 생각을 처음엔 주도적으로 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이게 어쨌건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이게 스폰서의 사업인지 아니면 내 사업인지 이거를 스스로 점검하거나 스스로 질문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이런 터치를 해드리고요. 이게 진짜 내 사업이다라고 생각되면 내 스폰서와 함께 만들어진 그 방을 이틀이고 3일이고 그냥 둘 수 없을 것 같고요. 돌아오는 수요일이 우리가 셀 미팅하는 날이면 화요일 저녁에 점검과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스폰서님 우리 내일 셀 미팅하는 날인데 여기서 몇 시 맞죠? 이 정도의 선약 체크는 셀 리더인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포인트 리더가 알아서 다 일일이 체크해 줄 수는 없거든요. 이게 진짜 내 사업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정도의 생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사장님 저희 내일 셀 미팅인 거 아시죠? 라고 제가 체크하는 방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정도쯤은 셀 리더가 갖고 있어야만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포인트 리더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책임감의 시작이라는 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나처럼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고요. 이거를 많은 셀 리더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셀 리더로서 직업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열정이나 사업에 대한 애착과 애정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게 사장님의 가장 큰 비즈니스적 매력이라는 거를 늘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셀 리더, 잘 양성된 셀 리더와 함께하는 셀 미팅은 레그로 확장이 되고 그 레그가 레그를 낳고 순식간에 또 그 레그가 레그를 낳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그 이 셀 미팅의 본질이라는 게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스폰서님께서도 이제 랠리 환영사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생각과 정신이 일치되는 것, 점차 이 사람과 나의 이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과 정신이 합이 맞아지는 것, 온도가 맞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셀 미팅은 굳이 트레이닝이 아닐 수도 있고요. 커리큘럼이 있지만 오늘은 그 커리큘럼을 무시하고 수다를 떨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원래 하고 싶었던 진도를 못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커리는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 맞게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10을 보고 시작했지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사업 일만큼만 보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너는 왜 1이야? 왜 넌 10이 아니야? 라고 되게 긴 시간 답을 찾지 못했다면 이 1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0이 될 수는 없지만 이런 셀 미팅을 통해서 무언가를 나누고 함께 하다 보면 1에서 2는 이동이 가능하고 2에서 3은 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셀 미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결국은 중심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리딩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레그를 형성하는 것. 이게 셀 미팅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셀 미팅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이슈나 테마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은 사장님이 왜 이 사업을 해야만 하는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로를 통해서 사장님이 정말 원하는 뉴스킹을 한번 생각해 봐요라고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이 사람과 나의 오늘 컨텐츠를 한 1시간 다룬다면 한 3, 40분 정도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또 명단. 나와의 셀 미팅이 잘 되고 있고 진도가 나가고 있다면 분명히 이 사람이 떠올리는 명단은 확장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명단을 미팅을 하는데 이 명단 미팅에 저는 되게 많이 집착을 가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만약에 오늘 5명을 얘기했다면 이 5명 안에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유력한 후보가 누구일지를 선별을 해서 그 사람과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잡고, 그리고 이 피드백을 나에게 언제쯤 줘야 되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그 미션을 이분이 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보죠. 그게 점검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사람을 통해 레그가 형성이 되고 가망 사업자가 나오면 이 사람은 훨씬 더 신이 나서 그 다음번엔 또 5명의 명단을 저에게 주겠죠. 그렇게 빠르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명단 미팅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명단에 집착하는 건 나뿐 아니라 나의 셀 리더도 함께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우리가 컨택한 이 사람이 사업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사인을 보내왔고 비즈니스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빠른 기간 내에 이 사람을 통해서 진짜 루미스파 한 대라도 빠르게 유통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되게 주도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걸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게 이 사람한테 이 셀 리더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이 대상자로 하여금 이 사업의 가능성을 훅 이렇게 올려주는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놓치고 2번 놓치게 되면 이 사람은 이 사업의 가능성을 잃고 되게 빨리 그만두더라고요. 예. 셀 미팅의 본질이라는 거는 이런 게 아닐까. 생각과 정신을 1에서 2에서 3에서 4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그 안에서 최대한 빠르게 레그를 형성해내는. 근데 모든 셀 미팅이 다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근데 많은 미팅을 하게 되면 이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또 나의 셀 리더와 내가 얼만큼 긴밀하게 소통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레그가 형성이 되고 생각과 정신이 일치되는 셀 미팅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많아지면 정말 풍성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셀 리더예요. 셀 리더의 역할은 나는 리더의 참모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는 나는 내가 리더의 참모다라고 생각한다면 리더가 나에게 하는 요구와 요청을 셀 리더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셀 리더분들이나 혹은 나의 셀 리더들을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와 협업하는 이 셀 리더는 저와 함께 설정한 공동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 공동의 목표는 우리가 포인트 교육 때 받아왔던 수없는 어떤 질문과 경청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 사람이 본인이 자기 입으로 말한, 자기가 이끌어낸 자신의 목표일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저는 이 사람이 이 목표를 이룰 수 있게끔 헌신하고 후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사람이 스스로 표현해낸 그 목표에서 사장님이 이걸 이루시려면 저랑 이런 거를 하셔야 돼요라는 저의 요청이 또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그 요구와 요청을 상대방이 받아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목표 설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목표라는 건 수정이 될 수도 있고 성장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튼 내가 셀 리더로서 나의 포인트 리더의 요구를, 비즈니스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일제 파트너 사장님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사장님께 비즈니스적으로 최소한 이런 것들을 요청했을 때 이런 것이 사장님께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장님과 제가 불편해지면 비즈니스적으로 성과가 많이 더딜 것 같은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협업이라는 거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은 이 사람과 내가 서로 지켜야 할 어떤 룰, 그리고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엔 되게 화가 났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왜 지키지 않으세요를 먼저 물어봤다고 한다면 지금은 저분이 저러는 이유가 뭘까?
저분이 이러는 긍정적 의도는 무엇일까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셀 리더로서 내 리더가 셀 미팅을 통해 그날 내려온 안내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수십 번, 수백 번 리마인드를 하고 내가 그 방향에 맞게끔 어떤 액션을 해야 되고 내 포인트 리더가 내준 그 안내를 나의 파트너가 일주일간 수행을 하는지 그것 역시 함께 점검하고 또 같이 방향을 맞추고 이러는 것이 또 셀 리더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예민하고 주도 면밀한 소통과 피드백이 그 톡방에서 하루에도 수백 톡씩, 수천 톡씩 왔다 갔다 할 때 포도송이 하나가 나오는 것 같아요. 파트너상님하고 진짜 어떤 대화가 하시냐면 얼만큼 예민하게 체크를 하냐면 생각보다 저보다 그러니까 제가 있으면 제 셀리더가 있고 여기 이제 LOI나 Q1 대상자가 있으면 이 새로 만들어지는 포도송이에 대해서 이 셀리더가 저만큼 예민하거나 민감하지 않아요. 가장 민감한 건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걸 또 요청을 드리죠. 사장님도 이만큼 예민하시고 이만큼 간절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소통과 피드백까지 하냐면 한 번은 파트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아무래도 제 파트너 누구누구가 강의의 중요성과 교육을 들어야 되고 시스템에 와야 되는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전 같으면 그 말은 그냥 바로 믿고 왜 그러시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장님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파트너가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물어보면 쭉 그 대화 내용을 쭉 들어보면 결국은 제 파트너 그 셀 리더가 사장님 오늘 오시면 6시에 저랑 뭘 하시고 별빛 스쿨이 몇 시에 끝나고 이 일정이 언제까지 되고 마지막 시간이 언제고 시간 안내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시간 안내를 정확하게 해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본인과 개인 미팅을 하고 뭐 이따 별빛 스쿨 들어야 되니까 이거 들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시간도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분은 9시에 8시 반에 자기 일정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제가 모르면 그 Q1 파트너 사장님은 강의의 중요성도 모르고 시간 일정의 중요성도 모르고 되게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오해할 뻔한 거잖아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제 파트너 사장님이 정확한 시간 안내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파집고 하다 보니까 안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에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그분을 오해할 수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장님이 어때요? 사장님이 시간에 대한 안내를 정확히 안 하신 것 같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러길래 다시는 안 그러면 되죠.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예민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체크를 하는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니라 저와 셀리더와 포인트 리더가 함께 한다면 그 포도송이는 많은 포도송이가 죽지 않고 뻗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다 점검과 안내와 체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파트너의 첫 데몬, 그리고 첫 제품 이동, 첫 리크루팅에 정말 예민하게 체크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 마음 졸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사력을 다하는 것.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정말 이 예비 사업자의 마음은 갈대처럼 이게 되면 이 사업이 되는 사업 같고 이게 안 되면 그냥 하루아침에도 이 사업은 안 되는 사업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컨택, 첫 데몬, 첫 약속, 첫 유밍아웃, 첫 리크루팅 이 첫 번째 이 첫을 굉장히 예민하게 체크하고 피드백을 받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제가 생각하기에 셀 리더로서 포인트 리더와 협업하는 셀 리더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셀 리더로서 하나 있는 내 파트너지만 그 파트너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풍성한 포도송이로 우리 그룹에 붙어 있으려면 이 꼴을 본다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와서 이렇게 꼴을 본다라고 정리가 됐지만 저 역시도 참 이게 안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리크루팅을 하고 싶고 혹은 대상자가 있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비즈니스 전개를 하고 있다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 감을 때까지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가장 내 머리에 마음에 명순위가 돼야 되는 대상자는 그분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파트너의 현재 상태와 생각에 굉장히 예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의 파트너 상인들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하는 게 하는 건 줄 알고 그리고 이 사업을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밤에 굳은 의지를 다지고 톡을 나누면 되게 백만장자가 된 것처럼 행복해지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근데 그 사람은 2시간 후에 남편이랑 싸우고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이틀 전까지 정말 파이팅을 외쳤던 파트너가 이틀 후에 갑자기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 자리죠. 네.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예비 사업자고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을 잘 예민하게 체크하고 헤아려주고 소통하면서 그런 것들이 새지 않게끔 하는 건 셀리더와 포인트 리더가 함께하는 역할이고 그러려고 그 톡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파트너의 생각과 상태에 아주 예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거니까. 내 파트너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있을 자리에 계속적으로 없다면 그 사람이 뉴스킨 사업을 난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할 거라고 백날 외쳐도 그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불안해야 되고 예민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을 파트너 선생님들께 굉장히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게 현실이니까. 또 하나 이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비슷비슷한 이그젝티브들끼리 있거나 라피즈 이그젝티브 LOI 뭐 이렇게 핀이 얼마 차이 나지 않고 그런 레그는 이제 나보다 내 스폰서를 더 신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열등감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되게 많이 작아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거를 이해시키는 게 쉽진 않지만 겪어야 될 것들이긴 하지만 전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 나보다 더 의지할 수 있고 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건 정말 큰 복인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 셀 리더로서 좀 알 수 있는 걸까요? 그런 작은 마음들이 서로 상처를 내고 그런 작은 마음들이 서로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이 역시도 파트너 상님들께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파트너가 내 마음에 들 때보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는 이 파트너가 갖고 있는 이 파트너가 우리에게 준 10명의 명단은 사장님 이 파트너가 지금 우리 곁에 있지 않으면 절대 우리 손에 있을 수 없는 명단입니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요. 그래서 결국엔 사장님 그래서 있는 게 좋으세요? 없는 게 좋으세요? 있는 게 좋죠. 있는 게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에도 알고 있던 것들이었는데 이게 파트너 상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런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 것들이 좀 큰 변화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셀 리더로서 나의 파트너를 정말 이게 된다면 결국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파트너의 명단은 그가 아니면 내 손에 없을 명단이라고 진짜로 생각한다면 진짜 고마울 거예요, 그 사람이. 중심 시스템이 잘 보지는 않지만 내가 늘 가서 셀 미팅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루미스파한테도 내 도움 없이 잘 유통시키지 못하는 약체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내 파트너라는 게 감사하고 고마울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정말 수시로 표현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블루 다이아몬드고 포인트 리더고 이제 막 사업 시작하신 제 3대, 4대 파트너 상님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하고 인간적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사업의 비전이 이렇고 우리가 함께 할 거고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도와드릴게요, 회장님. 저랑 같이 해봐요. 저 믿어보세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일대 스폰서는 제가 할 수 없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오늘 사업을 결정하고 돌아간 날 그날 밤에 보내는 뜬금톡. 누구누구야, 너와 함께 사업을 해서 정말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건 그 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 파트너가 잘 표현하고 있고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보여드린 이 세 가지는 내 포인트 리더와 셀 리더가, 여러분들이 셀 리더라고 하신다면 나의 포인트 리더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나의 리더를 티업하셔서 확률 높은 STP를 할 줄 아는 포인트 리더를 현장에 잘 동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소중한 인맥을 연습장으로 쓰지 않는 것, 버리지 않는 것.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트레이닝 시켜서 그 사람이 되게 능력을 다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가르쳐서 현장에서 이 사람이 해오는 게 리크루팅이 아니라 리크루팅은 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리고 또 늘리고 늘리고 또 늘리는 것. 그게 리크루팅이구나라는 거. 그렇게 포도송이는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리더와 협업할 줄 아는 방법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셀미팅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확실한 셀미팅의 동기부여와 정신은 레그를 형성하는 것. 근데 사실 생각과 정신이 1에서 2에서 2에서 3으로 이동돼서 일치되지 않으면 이 레그가 만들어지나요? 정말 쉽지 않잖아요. 이 사람의 의지가 없는데 레그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이 두 가지를 포인트 리더로서 해내야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명단 관리를 족보를 쓰시면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저는 제가 참 다행인 게 누굴 만나면 그 사람의 이름과 혈액형을 안 까먹어요. 진짜 안 까먹어요.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전화번호 이런 거 잘 안 까먹고요. 그래서 막 10년 전 제 첫 핸드폰 번호도 막 그냥 나오고 막 엄마 주민번호도 다 외우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다행이어서 이름을 제가 정말 안 까먹어요. 그래서 그때 6개월 전에 잠깐 한 번 봤던 그분의 이름과 혈액형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왜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이민 사장님? 그래서 다행히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까먹지 않지만 그래도 저도 다 정말 다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놀라세요. 어떻게 그 사람을 기억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기억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다 적어 놓거든요. 그렇게 나와 한 번 면담했던 한 번 애프터했던 누군가까지도 물론 제 기억에 그분이 두 번 봤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었으니까 기억했겠죠. 근데 두 번 봤으면 좋겠는 사람이었는데 두 번 못 봤으니까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정말 기민하고 예민하게 그렇게 내 레그, 내 팀 안에 한 명 한 명을 적고 기억하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게 그 집착의 시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EVP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런 소통을 하면서 파트너 상인들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셀 미팅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해서 저희 포도송이가 진짜 많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간적이지만 탁월한 최혜원 사장님의 스피치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컨퍼런스 시작하는 시간에